연초 개각서를 대통령이 일축한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있지만 원희룡 장관이나 권영세 장관의 당권 도전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여기에 선을 긋는 어떤 의미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전대 출마 가능성이 이제 이 장관으로 지금 계신 분들은 낮아진 거고 그렇다면은 수혜를 보는 당권 주자는 누구라고 보십니까? 그 원희룡 권영세 장관 차출설이 계속 나왔다가 대통령이 연초 개각이 없다라고 선을 긋고 그 이야기의 맥락을 보면 소문에 흔들리지 말고 업무에 충실하라고 그 소문은 사실 뭐 이상민 장관 이야기보다는 이 두 분 차출론에 대한 소문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를 한 거라고 한다면 인사권자가 개각을 않겠다고 그러는데 당대표 나가기 위해서 나갈래요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그 대통령의 그 발언으로 정리가 되면서 원희룡 권영세 장관의 당대표 사출로는 저는 이제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거라고 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남아있는 거론된 후보 중에서 이제 당대표를 뽑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누가 제일 유리할 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처음에 지금 장관으로 일하고 있는 두 분의 차출론이 나온 이유는 뭐냐면 김기현 의원이 김장연대를 통해서 윤심을 내세워서 당대표로 뛰었을 때 여간해서 지지율이 오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답답한 나머지 그러면 원희룡 장관이나 권영세 장관을 차출해서라도 그러면 윤심을 실어서 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조심스러운 분석으로 나온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이제 아닌 걸로 정리가 됐으면 과연 김기현 후보가 지금 상승세는 타고 있습니다만 지금의 그 10%대의 지지율 진입보다 더 올라가서 탄력을 봐서 더 높이 상승을 할 수 있을지 그게 관건이 하나 남아 있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나경원 의원이 지금 당심에서도 계속 앞서가는 1위를 굳히고 있기 때문에 나경원 의원이 1위라고 하는 확고한 선점 효과를 노리고 그걸 통해서 출마 의지를 밝히면서 결국 나경원과 김기현 중에서 대통령의 선택을 좀 기다리는 이런 국민이 하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런데 안철수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뭐 뉴스에 나왔습니다만 부부를 관제로 초청했다는 기사가 나온 걸로 봐서는 제가 생각한 데는 대통령 입장에서 그전에는 관저에 와서 초청한 사람은 김기현 의원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근데 윤심과는 좀 멀어진 것으로 평가받는 안철수 의원을 관저로 초청했다는 것은 제 해석입니다만 대통령도 이제는 윤심이라는 것을 공개적으로나 비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겠다라는 저는 표현으로 생각합니다. 다 같이 초청을 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김장연대 전에 간장연대가 먼저 떴었잖아요. 그렇죠. 그 이제 인수위 시절하고 이제 출범 초기에는 간장연대가 떴습니다만 장제원 의원이 사실 단일화에 안철수 의원을 단일화시킨 데 주역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그건 뭐 오래전 이야기고요. 너무 오래됐다. 지금 김장연대가 이제 1차적인 그 전선을 형성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김장연대로 과연 적어도 김장연대로 김기현 의원이 그 당대표가 되기 위해서는 2등까지 결선 투표까지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가능성과 현실성을 아마 용산이나 아니면 김장연대를 추진하는 분들도 아마 계산할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저는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대통령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당대표가 되는 건 맞습니다. 대통령과 척을 쥐고 대통령과 적대관계를 하는 사람이 당대표가 되기는 어렵죠. 그렇게 돼서도 안 되는 건데 대통령과 신뢰관계에 있는 분이 되어야 되지만 그것이 바로 대통령이 나는 누구를 선택한다라고 직접적인 개입을 하거나 선택을 하는 것은 대통령한테도 위험하고 당에도 저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나경원 저출산 고령화위원회 부위원장. 지금 이제 개각은 없다고 하니까 이제 소문으로 떠돌던 입각설도 없어진 거고 이렇게 되면 출마 가능성도 높아진 걸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은 조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본인의 여론 지지율을 즐기고 있지 않으신가라고 보고 일단은 저도 그렇습니다. 그 지금은 윤심 발악의 경쟁입니다. 모든 후보들이요. 근데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거를 어떻게 본인이 포지셔닝을 하느냐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나갈 것 같아요. 곧. 근데 이제 지금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된 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하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각 뭐 김장연대네, 뭐 안윤연대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움직임도 좀 예의주시하면서 결국에는 본인이 언제쯤 들어갈 게 좋을 것인지에 대한 어떤 시기를 조율하는 것 같다. 근데 궁극적으로 보면은 오늘 안철수 의원 부부를 관저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초대한 이유는 지금 현재 이제 전체적으로 이 당권 레이스의 변화를 좀 있지 않냐라고 읽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험을 좀 들어놓은 것 같죠. 그래서 이게 아무리 김장연대가 있다 하더라도 안철수 의원이 말씀한 대로 간장연대의 이 최초의 그런 연대의 이 시발점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나름대로의 지분은 좀 있다고 봐요.
그럼 앞으로 여론 추이를 좀 보겠군요. 그렇죠. 추이를 네. 보고 나서 이 연대를 통해서 어떤 박빙으로 가고 특히나 결선 투표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결선 투표가 됐을 때는 최대 수혜자는 안철수 의원이 될 수 있다. 그런 부분을 좀 예. 읽고 먼저 초대를 해서 보험을 들어놓은 게 아니냐라는 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저는 대통령이 지금 시기에 이제 안철수 의원 부부를 초청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윤심 파리로 자꾸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해석이 분분하기 때문에 윤심은 없다는 것을 이제는 좀 공개화하기 위한 하나의 수순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히려 이번 예. 연초에 언론 인터뷰에서도 밝혔습니다만 대통령이 윤심은 없습니다. 뭐 윤심이 뭐가 있겠습니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심이 없다는 것을 일단 공개적으로 천명을 한 것이고요. 물론 그 전에는 이제 김장년대 윤심이 실렸다는 이제 해석들이 분분히 있었습니다만 대통령이 일단 신년 초에 언론 인터뷰에서 그 부분을 정리해줬고 안철수 대표 부부를 또 초대했고 전 이런 것들이 대통령으로서도 이제는 전당대회 임박한 상황에서는 윤심을 공개하거나 또 윤심의 어떤 선택지를 불필요하게 논란에 빠뜨릴 필요가 없다는 생각에서 모든 후보에 똑같은 식으로 다 잘 대해준다는 전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저는 그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의 입장은 당원들의 현명한 선택이 바로 윤심입니다. 그리고 당대표로 선출되시는 분이 바로 윤심과 적격자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입장으로 저는 계속 일관되게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나저나 얼마 전까지 이제 친윤이냐 비윤이냐 이 설전이 있었다고 하면 이제는 당대표 수도권 차출론 가지고 또 당권 주자들 잘 설전이 있는데 뭐 폐륜, 꼰대, 뭐 엉뚱 이런 단어들까지 나왔어요. 이게 당대표 하실 분은 수도권 험지로 나와야 되지 않느냐는 윤상현 의원의 이제 발언이 촉발이 된 이야기인데요. 저는 윤상현 의원으로서는 지금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저렇게 정치 이슈화 시키는 것에는 성공했다고 봅니다. 또 윤상현 의원은 또 인천에서 지금 무소속으로도 계속 당선될 정도로 자기 스스로의 경쟁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걸 강조하면서 다른 당권 주자들의 어떤 호응을 끌어들여서 기사화시켜서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는 면에서는 저는 후발주자로서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뭐 단지 김기현 후보나 뭐 이런 분들처럼 영남에서 출마하지 말고 당대표가 되려면 떳떳이 수도권에 나오라고 요구하는 것이 수도권으로 지역구를 옮기라는 직접적 요구보다는 그건 기사화된 내용의 이슈 파이팅에는 성공한 거지만 본래 숨은 뜻은 뭐냐면 또 그 밑에 깔려있는 의도는 뭐냐면 어차피 당대표는 총선 승리를 이끌어야 되는데 내년 총선 승리의 기반은 수도권 승리다라는 것을 강조하게 한 거라고 봐요. 그런 면에서 안철수 의원도 동의를 한 것이고 나경원 전 대표도 일정 정도 거기에 같은 의미를 두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저는 그렇게 수도권 민심이 중요하고 수도권 승리가 총선 승리의 관건이라는 그 주장에는 수도권 지역 험지 출마로를 이야기하면서 반대했던 김기현 의원이나 장재원 의원조차도 그 큰 틀에서는 저는 동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민주당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최근 기자들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었던 이재명 대표 소통 방식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부쩍 취재진과 소통 면적을 늘리고 있는데요. 영상으로 잠깐 보고 오시죠. 검찰 출석 일정 관련해서 좀 문의 전달이 있을까요? 나중에 뭐 대표님 1월에 임시국회 여는 거에 대해서 여당에서 소명하는 때문에 무슨 말씀이세요? 개인 차원에서 사법 리스크에 대응해야 된다는 그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질문은 이미 여러 차례 하셨고 이미 기존에 답을 한 게 있기 때문에 그걸로 대신하겠습니다. 임시회 소집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대표님 본인의 방탄국회 프레임에 갇혀서 그런 건데 아니 제가 소환 조사를 받겠다고 하는데 뭘 방탄하죠? 기자들에게 복도에서 카메라 들고 이제 뒷걸음치기 힘들지 이런 얘기하면서 최고위에서 본인이 발언하기 전에 질문도 받고 했거든요. 좀 뭔가 소통 방식에 변화가 있는 겁니까? 변화가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저는 좀 재밌는 게 이재명 대표가 또 얘기를 안 하면 얘기를 안 한다고 뭐라고 하고 또 얘기를 또 이렇게 잘해주면 또 얘기를 왜 갑자기 소통 방식이 바뀌었냐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판단에서 그랬다기보다는 지금 이제 당 내에서도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어떤 이런 사법 리스크 부분에 있어서 가만히 있는 것들이 도움이 안 됩니다. 라는 것들을 면밀하게 검토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에는 좀 말을 아꼈던 것은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던 좀 직설 확법들이 결국에는 좀 여러 가지로 논란이 되었기 때문에 메시지 관리를 해왔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어떤 소통 방식을 원래 저렇게 잘 했던 분이에요. 아시다시피 뭐 재밌게 얘기도 하고요. 좀 거칠게도 하지만 뉴스를 만들 줄 아는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런 방식으로 하는 게 옳겠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요. 저는 제가 봐서는 최근에 지금 사법 리스크 부분들이 들어오는 게 결국에는 검찰에서 지금 표적 수사를 계속하고 있는데 별로 실효성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판단 자체를. 처음에 대장동 대선 자금에서 그거를 소환을 못하니까 성남FC 제3자 뇌물이라는 예. 광고비 쪽으로 소환을 하고 그게 안 되니까 이제 백현동까지 들어가는 부분들을 보면서 아 그냥 얘기를 하고 하는 게 훨씬 더 오해 소지가 없겠다라는 부분에서는 소통 방식을 바꿨고 저런 방식이 조금 더 좋다고 국민들이나 보십니까? 좋다고 봅니다. 국민들이나 기자나 언론들에게도 훨씬 더 불확실성을 적어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예. 좋은 방식이라고 봅니다. 성남 FC 관련해서 내가 나가서 조사 받겠다 얘기했는데 내부적으로 그 날짜가 다음 주 정도 그래서 지금 이제 조율을 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꾸 이제 국민의힘에서 방탄국회 하는데 소환조사 하겠다는 무슨 방탄국회입니까? 방탄국회가 아니라 그거는 이제 안건들이 있고 일몰법에 있어서 그 임시회를 열겠다는 것이고 이재명 대표는 소환조사를 뭐 첫째 주나 둘째 주나 셋째 주나 해서 당 일정이 끝나는 대로 예. 검찰하고 조율해서 조사를 받겠다. 숨을 이유가 없다라기 때문에 네. 더 이상 방탄이라는 어떤 프레임으로 이재명 대표를 가두는 것은 별로 실효성이 없을 것 같아요. 예. 오늘 이재명 대표가 안 그래도 기자 질문이 있으니까 내가 나가서 조사받겠다는데 무슨 방탄이냐 이렇게 약간 발끈했거든요. 자, 이재명 대표 최근에 이 언론과의 소통 방식이나 자, 이 방탄국회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어떤 의견이십니까? 방탄국회 프레임을 국민의힘이 주장을 하기 이전에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이 지난주에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그 국민들은 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명백한 개인 비리이고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수수죄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분인데 회기 중이라고 해서 체포동의안을 했더니 떳떳하게 부결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걸 국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정말 국회의원이 이 불체포 특권 가지고 저기 죄를 져도 안 잡아가는구나. 구속영장 신청 실질심사도 안 나가도 되는구나. 불구속 상태로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국민들의 의식이 있기 때문에 행여라도 이재명 대표에게도 소환은 임한다고 합니다만 성남FC 의혹에 대해서 소환에 임한다는 것이고요. 대장동 비리에 대해서는 그동안 계속 이야기했던 게 뭡니까? 야당 탄압 정적 제거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그러면 대장동 비리가 어떻게 야당 탄압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건 대장동 일당들과 성남시 당시의 정책 결정 과정이 있는 사람들과 사이에 오랫동안의 협잡에 의해서 만들어진 비리 사건이잖아요. 그걸 야당 탄압 정적 제거라고 하니까 혹시라도 이재명 대표가 또 이거 관련돼서 소환장에 날라고 체포동의안에 나오면 또 방탄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합리적으로 하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아직 거기까지 스모킹건이 나온 건 아닙니다만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국민들은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사태를 보면서 이재명 대표의 지금 향하고 있는 개인 비리와 대장동 비리가 있기 때문에 네. 이것에 대한 생각들을 떠올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저는 소통 방식 이렇게 해서 기자들 질문에 응대하고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저는 아주 그 바람직한 변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